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최근 재택근무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위리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9월에 있을 유럽 원정 A매치 두 차례 웨일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친선 경기에 나설 대표팀 선수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명단 발표부터 이제는 대표팀 감독의 회견과 설명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됐어요. 물론 새로 발탁한 선수들이 꽤 많았고 많은 변화와 리빌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를 통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 변화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어떤 선수들이 선발됐고 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유럽파 공격수들 상당수가 부상을 당한 가운데 어떤 대체 발탁이 있을지 관심이 모였는데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월 대표팀 명단 포지션별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 포지션에는 김승규 선수와 조현우 선수가 유지된 가운데 송범근 선수가 부상을 당했죠. 이러한 가운데 지난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4강 신화에 일조했던 젊은 골키퍼죠. 김천 상무의 김준홍 선수가 새롭게 발탁이 됐고요. 수비 라인에는 현재 베이징 고안에서 활약 중인 강상우 선수가 풀백 포지션에 새롭게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민재, 김영권 그리고 김주성 선수까지 유지가 됐고, 센터백 라인에는 김민재, 김영권 선수를 중심으로 김주성 선수도 이제 지난 6월달에 이어 또 한 번 선택이 됐고요. 역시나 20세 이하 월드컵의 주역인 김지수 선수가 이제 브렌트포드로 이적을 해서 유럽에 진출을 했는데 최초로 이제 대표팀, 성인 대표팀에 발탁이 됐습니다. 풀백으로 서령우, 안현범, 이기재 선수가 지난 6월에 이어서 그대로 선발이 됐고요. 또 지난 6월에 대체 발탁됐던 울산 현대 센터백 정승현 선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에는 문선민, 박용우, 손흥민, 양현준, 이동경, 이순민, 이재성, 홍현석, 황인범, 황희찬이 뽑혔는데요. 일단 이강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수비형 미드필드 포지션에는 원두재 선수가 지난 6월에 합격점을 받지 못했고, 또 박용우 선수는 당시에 울산 소속이었는데 이번 이적 시간 기간 동안 아랍에미리트의 알 아인으로 이적했죠. 이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또 평가를 해보겠다라는 의미 속에서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고, 광주FC가 지금 K리그 2023 시즌 3위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엄청난 또 좋은 축구, 매력적인 축구, 적극적인 축구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제 후방 빌드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 미드필더 이순민 선수가 새롭게 선발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기존 자원들이 거의 그대로 이름을 올렸고요. 공격 라인에 오현규 선수도 셀틱에서 부상을 당했고, 조규성 선수도 이제 햄스트링 부상이 발생을 했고, 또 지금은 미드필드로 표기하게 됐지만 황희찬 선수도 지난 주말 경기에 부상 때문에 뛰지 못했는데 지금 모두 다 명단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노팅엄으로 이제 돌아간 황희찬 선수가 아직 이제 벤치에만 앉고 있고 경기에 뛰지 못하는 가운데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부상 중인 공격수들을 그대로 선발하고 또 지금 K리그에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주민규 선수는 또 한 번 이제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먼저 클린스만 감독의 설명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의 부상이 A매치 준비에 가장 큰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강인 선수의 부상으로 경기 운영에 차질이 생겨서 곤란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사실 아시안게임의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이 이 이강인 선수만큼은 황선우 감독에게 좀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좀 양보할 수 없다라는 조금 의지를 보였던 게,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만큼이나 지금 대표팀에서 좀 공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특히 뭐 지난 6월 A매치 때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스포츠 탈장 부상으로 인해 거의 뛰지 못했을 때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이제 공격이 풀려가는, 공격이 좀 만들어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는 이강인 선수를 대표팀 공격 전술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조금 양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인 게 아니냐,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인식이 이번 멘트, 이강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게 단지 대표팀의 선수 한 명이 빠진 것 이상의 타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곳에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조속히 회복해서 파리 생제르맹 소속팀에도 빠르게 적응을 하고 또 아시안게임도 정상 컨디션으로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또 이야기를 남겼고요. 이강인 선수는 이제 대퇴 4두근 부상으로 인해서 파리 구단이 밝힌 대로 A매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복이 어렵고 끝나고 나서의 경기도 출전이 불투명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외가 됐는데, 지금 미트윌란의 조규성 선수,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소속팀과의 소통을 해봤더니 이번 소집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다, 즉 아주 심한 부상은 아니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조규성 선수가 빠진 가운데 지금 미트윌란이 브렌비전도 패배했고 노르셸란전도 패배하면서 2연패를 당했는데 이 두 경기 결장 이후에는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주말 경기에 회복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뒤에 있을 대표팀 경기, 특히 이제 아시아까지 올 필요 없이 유럽의 영국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덴마크에서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규성 선수 발탁이 가능해졌고, 또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도 이 대표팀 경기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황희찬 선수도 영국에서 뛰고 있는데 영국에서 경기를 하니까 이동의 필요도 없기 때문에 선발이 됐고, 오현규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부상에서 회복 중이긴 한데 A매치 경기가 있는 시점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굳이 이제 새로운 공격수를 선택할 상황은 아니게 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이제 9월 4일 A매치 소집 첫날부터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소집 훈련을 시작해서 9월 19일에 아시안게임 첫 경기를 중국으로
이동해서 치르게 되는데요. 이 아시안게임 대표팀 훈련에 꼭 합류해야 될 선수, 그리고 대표팀에서 좀 양보할 수 없는 선수 교통 정리가 있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와일드카드로 선발된 백승호 선수를 비롯해서 전북현대의 송민규 선수,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 그리고 독일에서 뛰고 있는 박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양보를 했다고 해요.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 대표팀 자원이기도 한데 일단은 이번 일정은 다른 또 주력 선수들이 있고 대표팀에서도 이 선수들이 핵심 플랜 A 자원은 아니다 보니까 아시안게임과 함께한다. 다만 이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밀려난 게 아니라 아시안게임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이 나온 것이고요. 여기서 서령호 선수와 홍현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경기를 치르긴 하는데 사우디는 좀 아시아 팀이잖아요. 이 웨일스와의 첫 경기가 조금 중요하다 보니까 이 경기를 치르고 나서 이제 다른 뭐 부상 선수나 뭐 다른 문제들, 팀 내 경기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은 한국으로 보내서 아시안 게임의 훈련을 함께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일스전까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서령호 선수, 홍현석 선수가 뛴다는 얘기인데, 특히나 홍현석 선수가 왼발을 쓰는 조금 이선 지역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이강인 선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또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부상 속에 이 홍현석 선수를 써볼 것 같은데, 이러한 역할을 쓰는 또 다른 선수가 바로 이재성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성, 홍현석 이런 두 선수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좀 이선을 운영할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선발된 선수들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3명의 선수가 대표팀의 최초 발탁이에요. 김준홍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8월 초에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이제 파주에서 소집 훈련을 했는데, 지금 대퇴근무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때 이제 쾌푸케 골키퍼 코치, 독일 축구 레전드잖아요. 요 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직접 파주에서 경기력도 보고 훈련도 봤다. 그러니까 내가 재택근무하고 있지만 코치들은 각자 현장에서도 가 있고 또 한국에 있고 좀 돌아가면서 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김준홍 골키퍼가 미래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있지만은 직접 경기력을 봤을 때 성인 대표팀에 올만한 선수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집이 됐고, 김지수 선수는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만나서 확인했다. 직접 영국에 가서 내가 유럽에 있고 한국에 없긴 하지만 이렇게 해외에 진출하는 선수들, 주력 선수뿐 아니라 다양한 선수들을 보고 있다라고 조금 설명을 하면서, 당장 즉시 전력이라기보다는 미래 자원의 가능성, 미래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지켜보고자 발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에는 김영권, 김민재 이 두 센터백 라인을 아시안컵까지는 밀고 가되 그 이후를 대비한 자원, 이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대비한 자원으로 김지수를 차츰차츰 키우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번 9월 A매치 유럽 원정평가전에서 김지수 선수가 김민재 선수의 센터백 파트너로 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함께 훈련을 하면서 좀 발을 맞춰가고 전술적으로 익혀가는 그런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출전 가능성이 아예 배제된 건 아니죠. 뭐 2경기를 치르기도 하고, 또 K리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럽으로 가서 시차의 문제라든지 여독의 문제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김지수 선수가 또 일정 시간은 소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 포지션이죠. 사우디로 새롭게 둥지를 튼 정우영 선수가 이번에도 선발되지 않은 가운데 이순민 선수가 최초 발탁이 됐고요. 또 K리그 중에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발탁인데, K리그에서 꾸준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다, K리그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새로운 선수들의 발탁이 또 아시안컵 우승 목표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며 클린스만 체제 리빌딩의 구심점이 될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난 6월 A매치 때 뭐 4-2-3-1도 써봤고 뭐 4-4-2도 써봤고 4-3-3 다양한 포지션을 실험해봤던 클린스만 감독인데, 그 어느 하나도 확실한 합격점을 받지 못했고, 게다가 이제 9월 A매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사실상 거의 뛰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랜 A가 정확하게 구동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A매치도 아마도 기본적으로 4-1-4-1 내지 4-3-3, 4-2-3-1 이렇게 좀 변형된 미드필드 3인의 조합이 좀 다양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문 수비형 미드필드가 없이 빌드업 미드필드를 포백 앞에 두는 클린스만 감독의 이제 성향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전방 공격수는 우선 황의조, 조규성, 오현규 선수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왼쪽 공격수로 손흥민 선수가 있고, 이 왼쪽 손흥민 선수의 백업 자원으로 황희찬 선수가 뛸 수도 있고, 뭐 양현종 선수는 오른쪽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문선민 선수는 아마 조커로 기용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오른쪽 현재로서는 이제 황의조, 손흥민, 황희찬 이렇게 좀 주전 3톱이 가동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3명의 미드필드 중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없는 가운데 이재성 선수가 조금 공격적인 역할을 맡고, 황희문 선수가 그 옆에서 공격 시에는 올라가고 이제 수비 시나 후방 빌드업 시에는 내려와주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성 선수의 자리나 황희문 선수의 자리에 모두 홍현석 선수가 볼 수가 있고, 또 이동경 선수가 이제 다시 대표팀에 복귀를 했는데 왼발잡이고 또 스트라이커 뒷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수니까 아마 이재성 선수의 백업 자원이 될 것 같고요. 포백 앞에는 기본적으로 먼저 대표팀에 와있던 박용호 선수, 또 피지컬적으로도 박용호 선수가 조금 더 키가 있기 때문에 먼저 기용이 될 것 같고, 이수민 선수도 훈련 모습을 통해서 조금 기회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레프트백은 이기재와 강상우, 오른쪽 라이트백은 서령우와 안현범이고요. 센터백 라인은 김영권, 김민재를 중심으로 김주성, 김지수 그리고 정승현 선수가 세 번째 센터백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 같습니다. 골문은 김승규 선수가 주전이고, 이제 조현우 선수가 넘버 2, 김준홍 선수가 미래를 위한 자원인데요. 이번 이제 9월 A매치 때 만날 유럽팀 웨일즈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유로 2024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데, 최근 성적이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예선전 첫 경기였던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끌어내면서 크로아티아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후반전 극장골로 좀 만들어냈고, 또 라트비아전 1대0 승리까지 이뤘으나 6월 A매치 때는 아르메니아와 홈 경기에서 2대4로 패했고, 또 튀르키예 원정도 0대2로 패했기 때문에 이 라트비아 원정 9월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한국과의 경기에 좀 제대로 된 담금질을 할 것 같고, 또 웨일스의 카디프 자신들의 안방에서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정예 멤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정예 멤버 중에는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에서 굉장히 절친한 사이죠. 베테랑 수비수인 벤 데이비스가 있고, 또 토트넘 출신으로 지금 리즈 유나이티드로 이제 떠난 조 로든 선수도 이제 뛰고 있습니다. 공격 라인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주전 공격수인 브레넌 존슨 선수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맨유에서도 뛰었었고 현재 리즈 소속인 다니엘 제임스, 굉장히 발빠른 윙어죠. 이 선수도 있고, 또 베테랑 미드필더인 에런 램지도 여전히 좀 이제 활약하고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9월 경기 명단이 나오진 않았어요. 9월 명단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또 웨일스와의 경기 프리뷰도 저희가 정밀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2022 카타르 월드컵 비록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첫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를 격파했고, 그 이후 경기에서도 비록 이제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것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지금 사우디가 사우디 리그에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는데, 대표팀에 대한 투자도 엄청납니다. 유로 2020 우승을 이끌었던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인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했는데, 그 이유가 사우디의 거액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저희가 명단을 발표하고 있는 오늘 사우디 아라비아 축구협회가 만치니 감독과의 4년 계약을 발표했거든요. 이 만치니 감독의 9월 첫 A매치 일정에 또 한국과의 경기가 펼쳐지다 보니까 결코 또 만만치 않은 경기가 될 것 같고, 또 사우디가 뭐 최근의 경기력이나 투자를 봤을 때는 분명히 내년 1월에 있을 아시안컵에서도 강력한 우승 경쟁팀이 될 텐데, 한국과 사우디의 경기 결코 그냥 친선 경기가 아닌 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럽 원정이기 때문에 경기 시간대 우리 팬들에겐 조금 힘든 시간일 수 있는데요. 먼저 웨일스와의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9월 8일 금요일 새벽 3시 45분에 열리고요. 사우디전은 9월 13일 수요일 새벽 1시 30분에 열립니다. 웨일즈와의 경기는 웨일스 카디프에서 열리고, 또 사우디전은 영국 뉴캐슬에서, 뉴캐슬의 홈 경기장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경기들 앞두고 또 대표팀은 9월 4일에 유럽파는 이제 바로 합류를 하게 되고, 또 한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9월 4일에 모여서 출국한다고 하거든요. 또 훈련 과정과 또 상대 팀들의 명단, 뭐 이런 그 경기를 앞두고 꼭 알아야 될 정보들, 또 새로 발탁된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 컨텐츠들 한준TV에서 준비할 테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대표팀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